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각 정당은 3자 구도로 채비를 갖추는 모습입니다. 사전투표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 단일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단일화에 목매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일화 필요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목을 매달거나 너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 이 후보의 정치 철학이 김문수 후보와 같지만 단일화 불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단일화에 완강한 만큼 국민의힘은 플랜 B를 검토 중입니다. 3자 구도를 염두에 두고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며 사표 방지 캠페인도 검토 중입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은 3자 대결 구도로 선거가 치러지면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선택으로 사실상 단일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공개적으론 단일화가 될 것이라면서도 3자 구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이 단일화를 하든 하지 않든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은 변함없을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1+1이 1.5 이하가 될 것이라며 고민만 하고 단일화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국민의힘은 3자 대결을 준비하면서 하나의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무능을 부각하는 전략인데요. 이 후보 지지율만 끌어내리면 3자 구도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기 시흥시 거북섬의 텅 빈 상가를 둘러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거북섬 웨이브파크 유치를 치적으로 내세우자 상가 공실률이 87%인 유령섬이 됐다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자랑을 하셨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이곳 거북섬을 방문하셔서 시흥 시민분들의 눈물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된다. 당이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고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치적이라고 자랑했다면 무능무책이며 알고도 자랑했다면 후한무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무능과 도덕성 문제를 집중 부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능력과는 거리가 멀고 과연 이 인물이 상식적인 경제관을 갖고 있는지. 법카는 기본, 청탁은 옵션, 채용 비리는 일상. 대한민국은 한순간에 70년 전으로 퇴보해버릴 것입니다. 당이 일제히 이재명 무능론에 힘을 싣는 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불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자강론 전략입니다. 당 관계자는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음을 보여줘야 이준석 후보가 움직일 것이라며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선거에서 진다는 인식을 유권자에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거북섬 논란은 경기도 민심을 흔들 만한 이슈라며 투표 직전까지 피해 사례들을 끌어모아 이슈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양쪽 다 때리기에 나섰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파이가 큰 1위 후보의 중도 지지층을 뺏어오겠다는 겁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언론 초청 토론회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법정 토론회만 참석하고 다른 토론은 모두 거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증 거부 후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표현에 빗대 말하면 토론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두 번의 TV 토론에서 보여준 태도도 꼰대 같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협상하다 잘 안 되면 지지자들에게 전화번호 알려주고 문자폭탄 보내라고 할 거냐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했다고 하고 당신은 왜 이렇게 극단적이냐? 예?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완전 나라 망신인 것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문자폭탄 보내길 기대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재명 후보의 정년 연장 공약 등을 비판하며 청년층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V 토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청년 일자리와 정년 연장 일자리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한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정년 연장하고 나가지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그냥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이 후보는 내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거북선 논란 등 이재명 후보의 여러 자폭성 발언에 대해 심도 있게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단일화가 불투명해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더 뭉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 조금 전 김문수 후보와 함께 유세차에 올랐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김문수 후보의 서울 도봉 유세 현장을 찾았습니다. 유세차에 함께 올라 김 후보와 손을 맞잡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을 철회한 것을 거론하며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제가 김어준 대법관법이라고 이름 붙였고 바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비판하고 감시하니까 무서워서 꼬리 말고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명분 있게 싸우면 이재명 이길 수 있습니다. 중도층 공략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재명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이번 선거는 중도층이 결국 승패를 좌우할 겁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기 이 김문수 후보를 찍게 만들어야 합니다. 한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 독려 메시지를 부정선거론에 대한 진일보한 입장이라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친윤국회를 청산할 것이라는 다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 우리가 이깁니다. 공개적으로 전화 통화로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또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친한계 의원들과 광주에서 투표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출마 이후 처음으로 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2030 세대의 강세를 보이는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네, 구자준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탄 차량이 대학 캠퍼스로 들어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차에서 내리고 있는데요. 면바지에 니트를 입은 모습입니다. 대학생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평소와 다른 복장을 선보인 겁니다. 대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20대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대학교 근방의 월세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우리 자식들도 학교를 이제 거의 마치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실제로 주거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보증을 주고 4, 50만 원. 보통 5, 60, 70만 원.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 그 감당을 학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특히 대학생들을 집중 공략해온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는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ESS가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2, 3일 분량일 텐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죠. 이거 사실은 매우 기초적 지식에 문제가 있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준석 후보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엔 말을 아꼈습니다. 청년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감점은 뭘까요? 거의 거기다 비교를 합니까? 네. 이 후보는 오후에는 용인 단국대 죽전 캠퍼스 앞을 찾았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시흥 시민의 거북성 활성화 노력에 재를 뿌리려는 국민의힘과 이준석 후보는 즉각 시흥 시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를 염두에 둔 힘 빼기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민주당이 중도층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집권하면 사법부를 장악할 거라는 이슈가 논란이 되자 그 논란이 되는 법안들을 철회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한 박범계 의원 법안, 그리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법안 철회를 지시했습니다.
사법부 보복 장악 시도라는 공세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도 철회에 사실상 동의했습니다. 제 입장은 지금 그런 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제가 지시한 건 아닙니다.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그렇게 선대위에서 결정한 모양입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마지막 TV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중도층의 비판받을 논란거리를 전면 차단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석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중도층을 향해 민주당이 집권해도 안심해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권을 장악해서 삼권을 좌지우지한다? 이게 떠돌고 있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안심하시라는 말씀을 제 이름을 걸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용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은 사법부 장악을 위한 노골적인 수순이라며 단순한 해프닝일 리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제 8일 남았는데요. 3자 구도로 갈 걸로 보나 보죠, 이제. 네, 사전투표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죠. 그 사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3당 모두 3자 구도에 일단 힘을 싣는 분위기입니다. 전략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죠. 그야말로 복잡한 수싸움이 시작됐습니다. 3자 구도라고 하면 여전히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강세잖아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채널A 폴A 결과가 현재의 민심이죠. 이재명 후보가 40%대 중후반을 기록하며 선두이고요. 김문수 후보가 30%대 후반으로 추격하는 양상,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10% 정도로 추격하고 있죠. 여기서 수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김 후보의 전략은요,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도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김 후보가 바라는 이상적인 3자 구도인데요. 이 후보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본인이 한 표라도 앞서는 구도를 만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후보와 함께 이재명 후보를 협공하는 공세를 펴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심 이준석 후보의 전투력도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지지자 중 중도층 그리고 2030 세대는 김문수 후보보다 이준석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만 떨어지면 3자 구도에서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서 승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오르면 이재명 후보 표만 가져가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요, 은근히 이준석 후보 견제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이준석을 찍는 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 거다, 사표를 만드는 거다라는 거죠. 결국 지지층을 향해서는 이준석 후보로 가면 버리는 표가 된다고 결집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3자 구도에서 어떻게 뒤집겠다는 거예요? 네, 이준석 후보는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가릴 일 없이 지지층을 많이 끌어올려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가 많이 출렁거려야 되겠죠. 이강 후보 지지율을 닥치는 대로 흡수해 와야 총선에서 거대 양당을 물리친 동탄 모델 실현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앞선 1, 2위 후보를 동시에 때리죠. 일단 이재명, 김문수 두 사람 모두 구시대 정치인이라는 프레임을 두고 시대 교체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김문수와는 단일화하지 않고 무능한 이재명은 내가 잡겠다, 이런 거죠. 하지만 포커스는 이재명 후보 공세에 더 맞춰져 있습니다. 혹시 패배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는 막았다라는 명분을 줄 수가 있겠죠. 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사실 지금대로 가면 뭐 이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후보 지금 상승세는 아니지만요, 지금 수치를 지키면 되죠. 이 후보 이준석 후보를 견제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중도와 2030을 공략하면서 본인이 실용, 통합으로 쌓아온 중도를 뺏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를 김문수 후보와 묶어서 내란 세력이라고 공격 나서고 있습니다. 후보 본인도 이준석 후보를 겨냥했는데요. 아무리 내란 세력과 선그으려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아류 아니냐고요. 오늘 수도권 대학을 찾아서 2030 세대 행보를 하고 사법부 장악 논란을 없애려고 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세진 기자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